즐거운 나의 집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띵동! 안녕하세요. 전효실 코치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부부는요, 만남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무엇보다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정말 통하시나요? 왜 부부 중에 보면 아니 우리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왜 이렇게 매일 싸우기만 하는 거야? 라는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자, 그래서 즐거운 우리 집에서, 즐거운 나의 집에서 준비했습니다. 결혼을 생각할 때 권태기에 접어들였다. 우리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즐거운 나의 집에서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한 대화법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귀한 두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말이죠. 정말 대화가 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혼자만이 주도하실 것만 같은 탤런트 연기자 우리 최봉호 지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말 말을 잘하면 대화를 잘한다고 생각한 어리석은 남편이자 또 아빠인 최범호 집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저를 빚어가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같이 기대해 보죠. 네. 아, 좋습니다. 네, 오늘 정말 주제가 행복한 부부 대화법입니다. 귀한 말씀 주실 분은요, 연세대학교 상담 코칭 지원센터 임상실습 책임 교수로 계시는 이명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행복한 부부에 대해서,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많이 배우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요, 우리 최범호 지사님 사모님하고 대화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이 한다고. 그런데 결혼에서는 결혼 초기에 제가 한 90%를 얘기해 놓으면은 지나놓고 보니까 아내가 이게 져주는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받아주는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를 받아주는 것처럼. 근데 요즘은 제가 몇 마디 해놓으면 결론을 딱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이미 아내가 그래서 제가 늘 야, 이거 또 오늘 대화도 졌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사모님이 한 10여 년 동안 참으셨다가 이제 그 사자의 발톱을 드러내는 시점이신 것 같은데, 교수님, 정말 부부 사이에, 뭐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지만 의사소통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부부 사이에 대화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요? 네, 부부 사이에만 중요한 건 아닐 거예요. 네. 살아있는 한 사람들은 의사소통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떻든 말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데, 이제 그 맺은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느냐, 파괴시키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 대화법으로 되는 거겠죠. 그래서 참 중요한데, 말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말로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대화로 행복을 만들어 나간다는 말이 맞겠죠.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살릴 수도 있고, 그렇죠. 낙심시키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 네. 말이고 대화인데요. 그 대화의 중요성,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걸 넘어서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대화로 시작해서 안타깝게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교수님, 이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어떤 이유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애인이 돼서 얘기할 때는 얼마나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습니까? 네. 그죠? 그렇죠.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그런데 부부 의사소통이 안 되기 시작하는 첫 번째 이유는 경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청의 걸림돌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끼어들면서 이제 듣지 않게 돼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상담실에 와서 막 얘기를 하면은 남편이 그래요. 아니, 그런 얘기를 왜 이제 와서 해? 그럼 아내가 내가 20년 동안 그 얘기를 해왔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 듣고 있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경청을 안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 안 되는 중요한 이유는 맨날 싸우다 보면 평행선을 긋는다는 느낌을 받죠. 싸우다 보면 이거 녹화해놨다가 누구한테 좀 틀어줬으면 좋겠어, 이런 느낌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 관점이 달라요. 그런데 그 관점이 잘못되어 있으면 대화가 통 안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인지 왜곡, 이것이 의사소통을 방해해요. 자기가 늘 옳다고 생각하거나 배우자는 어떻다라고 부정적인 꼬리표를 달한다거나 이런 게 전부 인지 왜곡에 속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분노의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우리 부부가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현대인들은 바빠서 대화 시간을 만들지 않아요. 대화 시간 부족으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죠. 네. 그러면 저 그런 그 아까 말씀드린 뭐 경청의 걸림돌, 인지를 왜곡하고 그다음에 분노에 가면 대화의 시간 부족 이런 그 요인들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에 어떤 그런 문제가 찾아올 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은 어떤 게죠? 다 어쩌면 부부가 출발하면서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모르고 출발을 해요. 그래서 첫 단추부터 잘못 깨우기 때문에 결혼이 저절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불행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걸 안다는 게 중요해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고 살다 보면 되겠지. 네.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위험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우린 배워보지 않았어요.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근데 이 부부의 의사소통이 중요한 건 부부가 잘해야 이제 자녀가 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오래 살았던 부부들도 좋은 의사소통을 배우는 건 중요하겠죠. 참, 교수님 말씀 중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방송 통해서 정말 새롭게 새 걸음마를 떼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의 대화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그 변화에 그 어떤 큰 가치나 목적을 좀 발견하지 못하고 바쁘게 산 것 같은데요. 즐거운 나의 집에 정말 많은 분들이 부부 대화에 대한 사연들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화면으로 담아왔거든요. 첫 번째 사연 권현미 집사님의 사연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차 주부 권현미입니다. 저는 남편과 기분 좋게 대화를 시작했다가 싸움으로 끝날 때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신랑이 자꾸 너무 가볍게 제 대화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제가 말하는 거에 비아냥거림도 있고 너무 가볍게 장난식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아서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은 정말 가볍게 하하호호 거리면서 지내고 있으니까 뭐 사이좋은 인꼬 부부라고 봐주시기는 하지만 저는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너무 속상하거든요. 혹시 저희 남편과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우리 권현미 자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런 경우 있습니다. 아내는 좀 진지하게 풀어보고 싶은데 남편은 그냥 남편의 방식대로 허허허허 거리며 넘길 때 아내는 조금 더 어떤 좀 절망감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같은 그 남편으로서 네. 이 사연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요. 저도 이제 좀 아내한테 좀 이렇게 제가 좀 열등감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뭔 얘기를 시작하면 또 뭔가가 또 좀 이렇게 인지가 되는 거예요. 좀 뭐 얘기해봤자 답은 뻔하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 시간을 좀 피하고는 싶어요. 근데 인격적으로 피할 수는 없고 시간을 보내주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내가 좀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축구 얘기를 살짝 이렇게 양념을 쳐가면서 처음에 접근해 오니까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좀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그다음에 아내가 저에게 이제 처음에는 글로 이렇게 편지를 써서 아내의 마음을 전달해 줄 때 저에게는 참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혹 이분께서도 좀 이렇게 글로 먼저 자기의 지금 그런 마음을 당신이 장난칠 때 나는 좀 속상하다 이렇게 해서 글로 한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근데 진짜 교수님 우리 그 권현미 지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아내가 느끼는 것만큼 문제는 남편은 이 심각성을 이 아내의 마음을 잘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일이 많은데 원인을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일단 남편분이 이런 성향을 가진 분이실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을 좋게 흘러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뭔가 이분이 이제 잘못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뭐냐면은 남편은 갈등과 싸움을 두려워하는 성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권현미 그분께서 자기의 대화 방식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혹시 대화를 하면서 따지지 않았나, 남편을 야단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생각을 물어보고 남편이 하는 답변을 경청하는 것을 시작해야만 남편이 진지하게 이제 대화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지한 대화가 되려면 진지한 대화 시간이 마련돼야 돼요. 아무 때나 남편이 준비 안 됐을 때 그냥 얘기해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렇게 남편이 비아냥거리거나 농담식으로 넘겨버리는 건 의사소통의 아주 중요한 반칙 중에 하나예요. 의사소통은 상호작용인데 누군가가 말을 걸면 진지해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는 점검을 해야 되고, 만약에 비난, 이런 모욕 주기, 이거 그냥 넘기는 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욕당하는 거고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내 쪽에서도 점점 말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회피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부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점검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편의 성격일 수도 있지만 그 아내하고의 그 대화 자체에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 혹시 이분 남편분께서 이 방송을 보실 경우에 교수님께서 남편분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없습니까? 아우, 네, 좋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결국 아내가 무언가를 문제 삼을 때는 거기에 귀 기울여 들어주는 거죠. 그걸 먼저 해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부부대화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아내가 무슨 말을 꺼내든지 그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거 자체가 안 되니까 대화 자체가 시작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은 기술이 아니에요. 존중이죠. 존중. 이 존중이 없는 태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맞습니다. 되는 거거든요. 의사소통은 빨간 줄 2개. 쫙 별 3개. 의사소통은 기술이 아니라 존중이다. 우리 부부를 서로 아내를, 남편을 바라볼 때 아멘. 존중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꺼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우리 모두 다시 시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말 오늘 이명진 교수님과 함께하는 부부대화법, 우리 가슴 안에 뭔가 이렇게 울컥하고 뭔가 이렇게 다시 치밀어 오는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은요, 또 편지로 보내주셨네요. 우리 최봉호 지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당에 사는 한 주부입니다. 첫째 아이를 낳고부터 저희 부부는 각방을 쓰고 있는데요. 아이가 밤에도 몇 번씩 깨니까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 남편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와도 저는 하루 종일 아이 때문에 지치기도 했고, 또 아이를 재우면서 바로 잠에 골아떨어지기도 되니까 남편과 얘기할 시간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상황이 더 많이 나빠진 것 같아요. 두 아이와 하루 종일 씨름하느라 몸이 피곤해서 그런지 남편과 대화를 나눌 때 제가 말을 곱게 하지 않고 짜증을 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꼭 싸우게 되고요. 사실 그래서 지금은 대화하기도 힘들고 하기도 싫어서 서로 얘기를 안 하고 살벌한 분위기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잘 어울리는 커플로 부러움을 샀었는데, 아이 낳고 살면 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정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죠.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아, 교수님, 정말 결혼은 리얼한 겁니다. 네. 자, 이 시기는요, 가족 발달 주기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예요. 정말 어렵죠. 엄마는 아이를 길러야 되고 아빠는 밖에 나가서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를 아껴서 돌봐줄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때 소통까지 안 됐다 하면 이제 이게 공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의도적인 대화 시간을 마련하고 서로 바쁘고 힘들어도 결국 서로를 아껴주는 그 메시지들이 전달된다는 게 중요한데, 대화 시간을 마련하려고 해도 여기 사례에서 아기 재우다 골아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의 역할을 좀 분담해 줘야 돼요. 그래서 잠을 재우는 걸 남편이 좀 해주면 그 사이에 아내는 얼른 설거지해서 치우고, 그 다음에 아이 잠든 다음에 찻잔 하나 놓고 둘이 대화할 수 있잖아요. 결국 바로 스트레스 풀어주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두 분이 만들어야 하는데, 이 대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편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교수님 그 필요성을 아는데 한국적인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육아는 왠지 여자들의 여자들. 전담인 것 같고 그리고 남편은 밖에서 일하면 되지라는 네. 그 사고관념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네. 우스운 소리로 그죠? 남편은 가정에서 상병이고 맞습니다. 아내는 일병이고 자녀는 이병이라는 거예요. 아우. 그래서 상병은 전혀 일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병은 일병이 다 관리해야 하는 거죠. 네, 네. 이런 식의 수직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은 처음에 결혼할 땐 평등하게 서로 오손도손 대화하며 살고 싶지만 실제로 행동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남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되죠. 물론 피곤하기 때문에 나도 와서 쉬어야 된다지만 그 아내를 조금 도와줌으로 인해서 아내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남편이 네. 된다면 그게 바로 재충전될 수 있는 가정의 분위기가 되겠죠.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를 보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 왜 상병 일병이 나오냐 했더니 그 한국 문화까지는 갈 것도 없고요. 가정의 무게중심보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사회에서 어떤 인정받는 게 부등호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지금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일은 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실은 가만히 지금 교수님 말씀 듣고 보면 가정의 소중함, 그럼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대화가 있는 건데 가정이 적었기 때문에 부등호가 늘 사회 쪽에다 있다 보니까 늘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네, 아주 정말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문화 자체가 이제 남편을 가정으로 들여보내는 문화가 돼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가정에서 재충전되고 남편들이 얼마나 소외당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사실은 이제 희생이죠. 그렇죠. 꼭 뭐 남편에 의해서 아내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남편들도 이렇게 대화를 원하는데 네. 그거를 이제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있지만 서로 시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가정의 회복이 다시 가정으로 다시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뭐 남편은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배우자 누군가는 그 시간에 그렇죠. 홀로 너무 아파하고 정말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병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즐거운 나의 집에서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한 대화법 우리 교수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정말 기본이 중요하잖아요, 교수님. 뭐 책 제목에도 그게 뭐죠?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 네. 그만큼 부부로 만나지만 남녀가 그렇게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부간의 의사소통의 기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부부가 대화할 때는요, 이런 거죠. 우리는 대화한다고 하지만 내 생각 속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부 대화를 할 때는 세 가지 이렇게 순서를 거친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일단 한쪽에서 얘기를 하면요, 그대로 거울로 비춰주듯이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 해준 다음에 아, 당신으로선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인정을 해줘야 돼요. 네. 그 다음에 그 인정을 해주다 보면 듣는 사람도 아, 그렇다면 이 사람 느낌이 이렇겠구나에 미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공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반영, 인정, 공감 이 순서를 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내가 어제 내가 당신한테 내 새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들어주지 않아서 기분이 나빴어요. 이렇게 하면 아이, 그런 거 가지고 뭘 기분이 나쁘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 내가 들어주지 않아서 기분이 나빴구나 이렇게 한번 해주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면 무관심한 것 같아서 상처받았어요. 그러면 인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느꼈다면 상처받을 수도 있었겠네. 네. 아, 그러면 내가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무관심하는 것 같아서 섭섭하고 실망도 됐겠네. 이렇게 공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내는 아주 흡족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내 얘기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나는 어제 회사에서 복잡한 일이 있어서 잠깐 내일 좀 생각한 다음에 당신 얘기 들으려고 했던 거야. 이러면 되는데 이제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경청이에요. 반영, 인정, 공감. 이게 그러니까 부부 지금 대화의 만약에 방식인 거죠. 처음에 질문했던 것처럼 뭐라고 했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당신이 안 들어줘서 기분이 나빴어요. 이 사람아 뭐 회사에서 바쁜 일 있었는데
이게 가운데 이제 건너뛰고 바로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지금 문제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 잠깐만 머물러주는 노력만 해도 이제 첫 단추를 딱 끼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단추가 차차 끼어지잖아요. 결국 부부싸움은 무슨 얘기가 꺼내는지 간에 첫 번에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큰 소리 나는 데서부터 감정 상승이 일어나서 중요한 이슈는 어디로 가고 이제 감정 싸움으로 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슈가 뭐라는 것만 기다려서 들어줄 수 있는 그 첫 번 순간의 노력만 있으면 이제 대화는 잘 풀리기 시작하죠. 교수님 말씀 가운데 잠시 머물러 주라. 그러니까 참 우리 그걸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로 화살 촉을 날려야 될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이기심이죠. 네. 근데 잠시 머물러 있다면 정말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교수님 끝으로 정말 이 스튜디오에도요 회복의 물결입니다. 이 방송 함께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또 다른 희망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이 방송 함께 하시는 이 시대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부부가 되기 원하는 분들께 격려한 말씀 해주시죠. 여러 가지 얘기를 오늘 했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 시간을 마련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대화 시간을 마련해서 최신의 정보로 우리의 지식을 업그레이드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세요. 혹시 요즘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헤어지기 전에, 직장 나가기 전에 둘이서 일정 보고를 1분씩 하세요. 나 오늘 이런 일 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진지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마련해서 이제 스트레스 풀어주는 대화를 꼭 하셔야 돼요. 아침에 뭘 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당신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서 이제 서로 그때 조언을 하는 게 아니라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네. 아, 그랬겠다. 뭐 힘들었겠다. 이걸 하는 거죠. 그리고 스킨십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죠? 손잡고 어깨 동무하고 출근할 때 뽀뽀하고 들어와서 껴안아주고 자기 전에 굿나잇 키스하고 이런 것들이 언어보다도 비언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이 뭐 언어를 해서 못해도 그 한 스킨십 하나로 아내는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그래서 그걸 하시고 그 다음에 존경과 감사의 표현도 많이 하셔야겠죠. 된장찌개 맛있다. 된장찌개가 아직까지 우리 어머니만큼 안 되면 아우 많이 늘었다. 이렇게는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네, 늘었다. 그렇죠. 네. 왜 우리 엄마처럼 못 끓여. 이럴 때 싸움이 되는 거기 네. 때문에 존경과 감사의 표현, 그 다음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데이트하면서 또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이렇게 하면서 한다면 행복해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경청하시라는 거요. 네. 잘 듣는 것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네. 듣기 시작하면 이제 모든 게 되는 거죠. 정말 겸손하게 우리가 많이 배워야겠다. 경청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최 지사님. 제가 정말로 아내 얘기도 못 듣는데 하나님 얘기는 오죽 잘 들었을까.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지 않고 있구나. 왜냐하면 옆에 있는 아내 말도 못 듣는데 보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정말로 그런 부분을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우리 삶이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그런 부분에 너무 경청하지 않았구나. 또 하나님의 편을 못 들어드렸구나. 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세요 이런 것을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도 또 부모가 하나님 편이 되어주기를 또 간절히 원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좀 그런 하나님의 편이 되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 마지막으로 기도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일찍이 이제 가정을 세우시고 늘 관심 가지고 보시면서 이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짝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존중하고 아끼지 아니하고 나만 옳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을 틀렸다고 하면서 고집을 부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들로 하여금 존중하고 상대를 경청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상대방을 바꾸기 이전에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아서 내가 먼저 변화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사이좋은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동반자가 되어서 손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부부가 행복하여짐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이제 행복한 대화의 본을 볼 수 있게 아멘.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 교수님 마지막 그 기도하셨던 것처럼 당신이 변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아, 정말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귀한 그 선물, 그 친구, 파트너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그 시간 여행 동안 마음껏 즐기면서 하나 되어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행복한 가정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잘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부부가 되겠습니다. 아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나의 집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행복한 가정 가운데 승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남겨주시면 또 그 이야기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 지사님 계속 오십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즐거운 나의 집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공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행복의 시작도 가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역할을 좀 분담해 줘야 돼요. 그래서 잠을 재우는 걸 남편이 좀 해주면 그 사이에 아내는 얼른 설거지해서 치우고 그 다음에 아이 잠든 다음에 찻잔 하나 놓고 둘이 대화할 수 있잖아요. 결국 바로 스트레스 풀어주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두 분이 만들어야 하는데 네. 이 대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편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교수님 그 필요성을 아는데 한국적인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육아는 왠지 여자들의 여자들. 전담인 것 같고 그리고 남편은 밖에서 일하면 되지라는 네. 그 사고관념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네. 우스운 소리로 그죠? 남편은 가정에서 상병이고 맞습니다. 아내는 일병이고 자녀는 이병이라는 아우. 거예요. 그래서 상병은 전혀 일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병은 일병이 다 관리해야 하는 거죠. 네, 네. 이런 식의 수직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은 처음에 결혼할 땐 평등하게 서로 오손도손 대화하며 살고 싶지만 실제로 행동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남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되죠. 물론 피곤하기 때문에 나도 와서 쉬어야 된다지만 그 아내를 조금 도와줌으로 인해서 아내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남편이 네. 된다면 그게 바로 재충전될 수 있는 가정의 분위기가 되겠죠.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를 보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 왜 상병, 일병이 나오냐 했더니 그 한국 문화까지는 갈 것도 없고요. 가정의 무게중심보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사회에서 어떤 인정받는 게 부등호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지금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일은 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실은 가만히 지금 교수님 말씀 듣고 보면 가정의 소중함, 그럼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대화가 있는 건데 가정이 적었기 때문에 부등호가 늘 사회 쪽에다 있다 보니까 늘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네, 아주 정말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문화 자체가 이제 남편을 가정으로 들여보내는 문화가 돼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남편도 가정에서 재충전되고 남편들이 얼마나 소외당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사실은 이제 희생이죠. 그렇죠. 꼭 뭐 남편에 의해서 아내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남편들도 이렇게 대화를 원하는데 네. 그거를 이제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있지만 서로 시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가정의 회복이
다시 가정으로 다시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뭐 남편은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배우자 누군가는 그 시간에 그렇죠. 홀로 너무 아파하고 정말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병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즐거운 나의 집에서 행복한 부부 관계를 위한 대화법 우리 교수님 모시고 함께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정말 기본이 중요하잖아요, 교수님. 뭐 책 제목에도 그게 뭐죠?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 네. 그만큼 부부로 만나지만 남녀가 그렇게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부간의 의사소통의 기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부부가 대화할 때는요, 이런 거죠. 우리는 대화한다고 하지만 내 생각 속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부 대화를 할 때는 세 가지 이렇게 순서를 거친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일단 한쪽에서 얘기를 하면요, 그대로 거울로 비춰주듯이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 해준 다음에 아, 당신으로선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인정을 해줘야 돼요. 네. 그 다음에 그 인정을 해주다 보면 듣는 사람도 아, 그렇다면 이 사람 느낌이 이렇겠구나에 미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공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반영, 인정, 공감 이 순서를 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내가 어제 내가 당신한테 내 새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들어주지 않아서 기분이 나빴어요. 이렇게 하면 아이, 그런 거 가지고 뭘 기분이 나쁘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 내가 들어주지 않아서 기분이 나빴구나 이렇게 한번 해주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면 무관심한 것 같아서 상처받았어요. 그러면 인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느꼈다면 상처받을 수도 있었겠네. 네. 아, 그러면 내가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무관심하는 것 같아서 섭섭하고 실망도 됐겠네. 이렇게 공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내는 아주 흡족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내 듣는다는 느낌을 받죠. 싸우다 보면 이거 녹화해놨다가 누구한테 좀 틀어줬으면 좋겠어 이런 느낌 받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서로 관점이 달라요. 그런데 그 관점이 잘못되어 있으면 대화가 통 안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인지 왜곡 이것이 의사소통을 방해해요. 자기가 늘 옳다고 생각하거나 배우자는 어떻다라고 부정적인 꼬리표를 달한다거나 이런 게 전부 인지 왜곡에 속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분노의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우리 부부가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현대인들은 바빠서 대화 시간을 만들지 않아요. 대화 시간 부족으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죠. 네. 그러면 저 그런 그 아까 말씀드린 뭐 경청의 걸림돌, 인지를 왜곡하고 그다음에 분노에 가면 대화의 시간 부족 이런 그 요인들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에 어떤 그런 문제가 찾아올 수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은 어떤 게 다 어쩌면 부부가 출발하면서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모르고 출발을 해요. 그래서 첫 단추부터 잘못 깨우기 때문에 결혼이 저절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불행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보면 이걸 안다는 게 중요해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고 살다 보면 되겠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위험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우린 배워보지 않았어요.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근데 이 부부의 의사소통이 중요한 건 부부가 잘해야 이제 자녀가 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오래 살았던 부부들도 좋은 의사소통을 배우는 건 중요하겠죠. 교수님 말씀 중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방송 통해서 정말 새롭게 새 걸음마를 떼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의 대화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그 변화에 그 어떤 큰 가치나 목적을 좀 발견하지 못하고 바쁘게 산 것 같은데요. 즐거운 나의 집에 정말 많은 분들이 부부 대화에 대한 사연들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화면으로 담아왔거든요. 첫 번째 사연 권현미 집사님의 사연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차 주부 권현미입니다. 저는 남편과 기분 좋게 대화를 시작했다가 싸움으로 끝날 때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신랑이 자꾸 너무 가볍게 제 대화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제가 말하는 거에 비아냥거림도 있고 너무 가볍게 장난식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아서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은 정말 가볍게 하하호호 거리면서
지내고 있으니까 뭐 사이좋은 인꼬 부부라고 봐주시기는 하지만 저는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너무 속상하거든요. 혹시 저희 남편과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우리 권현미 자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런 경우 있습니다. 아내는 좀 진지하게 풀어보고 싶은데 남편은 그냥 남편의 방식대로 허허허허 거리며 넘길 때 아내는 조금 더 어떤 좀 절망감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같은 그 남편으로서 네. 이 사연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요. 예, 저도 이제 좀 아내한테 좀 이렇게 제가 좀 열등감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뭔 얘기를 시작하면 또 뭔가가 또 좀 이렇게 인지가 되는 거예요. 좀 뭐 얘기해봤자 답은 뻔하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 시간을 좀 피하고는 싶어요. 근데 인격적으로 피할 수는 없고 이 시간을 보내주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내가 좀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축구 얘기를 살짝 이렇게 양념을 쳐가면서 처음에 접근해 오니까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좀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그다음에 아내가 저에게 이제 처음에는 글로 이렇게 편지를 써서 아내의 마음을 전달해 줄 때 저에게는 참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혹 이분께서도 좀 이렇게 글로 먼저 자기의 지금 그런 마음을 당신이 장난칠 때 나는 좀 속상하다 이렇게 해서 글로 한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근데 진짜 교수님 우리 그 권유미 지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아내가 느끼는 것만큼 문제는 남편은 이 심각성을 이 아내의 마음을 잘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죠. 네. 이런 일이 많은데 즐거운 나의 집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띵동! 안녕하세요. 전효실 코치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부부는요, 만남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무엇보다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정말 통하시나요? 왜 부부 중에 보면 아니 우리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왜 이렇게 매일 싸우기만 하는 거야? 라는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자, 그래서 즐거운 우리 집에서, 즐거운 나의 집에서 준비했습니다. 결혼을 생각할 때 권태기에 접어들였다. 우리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즐거운 나의 집에서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한 대화법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귀한 두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말이죠. 정말 대화가 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혼자만이 주도하실 것만 같은 탤런트 연기자 우리 최봉호 지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말 말을 잘하면 대화를 잘한다고 생각한 어리석은 남편이자 또 아빠인 최범호 집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저를 빚어가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같이 기대해 보죠. 네. 아, 좋습니다. 네. 오늘 정말 주제가 행복한 부부 대화법입니다. 귀한 말씀 주실 분은요. 연세대학교 상담 코칭 지원센터 임상실습 책임 교수로 계시는 이명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행복한 부부에 대해서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많이 배우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요. 우리 최범호 지사님 사모님하고 대화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이 한다고. 그런데 이제 결혼에서는 결혼 초기에 제가 한 90%를 얘기해 놓으면은 지나놓고 보니까 아내가 이게 져주는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받아주는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를 받아주는 것처럼. 근데 요즘은 제가 몇 마디 해놓으면 결론을 딱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이미 아내가 그래서 제가 늘 야, 이거 또 오늘 대화도 졌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사모님이 한 10여 년 동안 참으셨다가 이제 그 사자의 발톱을 드러내는 시점이신 것 같은데 교수님 정말 부부 사이에 뭐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지만 의사소통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에 대화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요?
네, 부부 사이에만 중요한 건 아닐 거예요. 네. 살아있는 한 사람들은 의사소통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떻든 말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데 이제 그 맺은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느냐 파괴시키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 대화법으로 되는 거겠죠. 그래서 참 중요한데 말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말로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대화로 행복을 만들어 나간다는 말이 맞겠죠.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살릴 수도 있고 그렇죠. 낙심시키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 네. 말이고 대화인데요. 그 대화의 중요성,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걸 넘어서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대화로 시작해서 안타깝게 이혼으로 이어지는 네.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교수님, 이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어떤 이유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애인이 돼서 얘기할 때는 얼마나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습니까? 네. 그죠? 그렇죠.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그런데 부부 의사소통이 안 되기 시작하는 첫 번째 이유는 경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청의 걸림돌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끼어들면서 이제 듣지 않게 돼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상담실에 와서 막 얘기를 하면은 남편이 그래요. 아니 그런 얘기를 왜 이제 와서 해? 그럼 아내가 내가 20년 동안 그 얘기를 해왔거든요.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 듣고 있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경청을 안 한다는 거. 네. 그다음에 의사소통이 안 되는 중요한 이유는 맨날 싸우다 보면 평행선을 얘기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나는 어제 회사에서 복잡한 일이 있어서 잠깐 내일 좀 생각한 다음에 당신 얘기 들으려고 했던 거야. 이러면 되는데 이제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경청이에요. 반영, 인정, 공감. 이게 그러니까 부부 지금 대화의 만약에 방식인 거죠. 처음에 질문했던 것처럼 뭐라고 했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당신이 안 들어줘서 기분이 나빴어요. 이 사람아 뭐 회사에서 바쁜 일이 있었는데 이게 가운데 이제 건너뛰고 바로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지금 문제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 잠깐만 머물러주는 노력만 해도 이제 첫 단추를 딱 끼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단추가 차차 끼어지잖아요. 결국 부부싸움은 무슨 얘기가 꺼내는지 간에 첫 번에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큰 소리 나는 데서부터 감정 상승이 일어나서 중요한 이슈는 어디로 가고 이제 감정 싸움으로 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슈가 뭐라는 것만 기다려서 들어줄 수 있는 그 첫 번 순간의 노력만 있으면 이제 대화는 잘 풀리기 시작하죠. 교수님 말씀 가운데 잠시 머물러 주라. 그러니까 참 우리 잠시. 그걸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로 화살 촉을 날려야 될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이기심이죠. 네. 근데 잠시 머물러 있다면 정말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교수님 끝으로 정말 이 스튜디오에도요 회복의 물결입니다. 이 방송 함께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또 다른 희망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이 방송 함께 하시는 이 시대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부부가 되기 원하는 분들께 격려한 말씀 해주시죠. 여러 가지 얘기를 오늘 했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 시간을 마련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대화 시간을 마련해서 최신의 정보로 우리의 지식을 업그레이드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세요. 혹시 요즘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헤어지기 전에 직장 나가기 전에 둘이서 일정 보고를 1분씩 하세요. 나 오늘 이런 일 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진지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마련해서 이제 스트레스 풀어주는 대화를 꼭 하셔야 돼요. 아침에 뭘 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당신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서 이제 서로 그때 조언을 하는 게 아니라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네. 아, 그랬겠다. 뭐 힘들었겠다. 이걸 하는 거죠. 그리고 스킨십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죠? 손잡고 어깨 동무하고 출근할 때 뽀뽀하고 들어와서 껴안아주고 자기 전에 굿나잇 키스하고 이런 것들이 언어보다도 비언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이 뭐 어눌해서 못해도 그 한 스킨십 하나로 아내는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그래서 그걸 하시고 그 다음에 존경과 감사의 표현도 많이 하셔야겠죠. 된장찌개 맛있다. 된장찌개가 아직까지 우리 어머니만큼 안 되면
아우 많이 늘었다 이렇게는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네, 음. 늘었다. 그렇죠. 네, 왜 우리 엄마처럼 못 그려 이렇기 때문에 싸움이 되는 거기 네. 때문에 존경과 감사의 표현, 그다음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데이트하면서 또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이렇게 하면서 한다면 행복해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경청하시라는 거요. 네, 잘 듣는 것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네. 듣기 시작하면 이제 모든 게 되는 거죠. 정말 정말 겸손하게 우리가 많이 배워야겠다. 경청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최 지사님. 제가 정말로 아내 얘기도 못 듣는데 하나님 얘기는 오죽 잘 들었을까.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지 않고 있구나. 왜냐하면 옆에 있는 아내 말도 못 듣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정말로 그런 부분을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우리 삶이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그런 부분에 너무 경청하지 않았구나. 또 하나님의 편을 못 들어드렸구나. 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세요 이런 것을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도 또 부모가 하나님 편이 되어주기를 또 간절히 원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좀 그런 하나님의 편이 되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 마지막으로 기도로 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일찍이 이제 가정을 세우시고 늘 원인을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일단 남편분이 이런 성격, 성향을 가진 분이실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을 좋게 흘러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뭔가 이분이 이제 잘못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뭐냐면은 남편은 갈등과 싸움을 두려워하는 성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권현미 그분께서 자기의 대화 방식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혹시 대화를 하면서 따지지 않았나, 남편을 야단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생각을 물어보고 남편이 하는 답변을 경청하는 것을 시작해야만 남편이 진지하게 이제 대화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지한 대화가 되려면 진지한 대화 시간이 마련돼야 돼요. 아무 때나 남편이 준비 안 됐을 때 그냥 얘기해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렇게 남편이 비아냥거리거나 농담식으로 넘겨버리는 건 의사소통의 아주 중요한 반칙 중에 하나예요. 의사소통은 상호작용인데 누군가가 말을 걸면 진지해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는 점검을 해야 되고, 만약에 비난, 이런 모욕 주기, 이거 그냥 넘기는 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욕당하는 거고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내 쪽에서도 점점 말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회피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부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점검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편의 성격일 수도 있지만 그 아내하고의 그 대화 자체에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이분 남편분께서 이 방송을 보실 경우에 교수님께서 남편분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없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결국 아내가 무언가를 문제 삼을 때는 거기에 귀 기울여 들어주는 거죠. 그걸 먼저 해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부부대화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아내가 무슨 말을 꺼내든지 그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거 자체가 안 되니까 대화 자체가 시작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은 기술이 아니에요. 존중이죠. 존중. 존중이 없는 태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맞습니다. 되는 거거든요. 의사소통은 빨간 줄 2개. 별 3개. 의사소통은 기술이 아니라 존중이다. 우리 부부를 서로, 아내를, 남편을 바라볼 때 아멘. 존중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꺼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우리 모두 다시 시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말 오늘 이명진 교수님과 함께하는 부부대화법, 우리 가슴 안에
뭔가 이렇게 울컥하고 뭔가 이렇게 다시 치밀어 오는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은요. 또 편지로 보내주셨네요. 예. 우리 최봉호 지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당에 사는 한 주부입니다. 첫째 아이를 낳고부터 저희 부부는 각방을 쓰고 있는데요. 아이가 밤에도 몇 번씩 깨니까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 남편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와도 저는 하루 종일 아이 때문에 지치기도 했고 또 아이를 재우면서 바로 잠에 골아떨어지기도 되니까 남편과 얘기할 시간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상황이 더 많이 나빠진 것 같아요. 두 아이와 하루 종일 씨름하느라 몸이 피곤해서 그런지 남편과 대화를 나눌 때 제가 말을 곱게 하지 않고 짜증을 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꼭 싸우게 되고요. 사실 그래서 지금은 대화하기도 힘들고 하기도 싫어서 서로 얘기를 안 하고 살벌한 분위기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잘 어울리는 커플로 부러움을 샀었는데 아이 낳고 살면 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정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죠.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아, 교수님. 정말 결혼은 네. 리얼한 겁니다. 네. 자, 이 시기는요, 가족 발달 주기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예요. 네. 정말 어렵죠. 엄마는 아이를 길러야 되고, 아빠는 밖에 나가서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를 아껴서 돌봐줄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때 소통까지 안 됐다 하면 이제 이게 공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의도적인 대화 시간을 마련하고 서로 바쁘고 힘들어도 결국 서로를 아껴주는 그 메시지들이 전달된다는 게 중요한데 대화 시간을 마련하려고 해도 여기 사례에서 아기 재우다 골아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